우리 현대상사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챙겨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에 있어요. 대표번호는 1522-223-1. 김 사장님은 가장 이 차 타시면서 만족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첫째, 제가 편한 거,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모드가 충전 중이라고 계속 바뀌었다라는 거. 한 칸 됐는데도 662km로 You'll never have me secret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I could be learning, you could be yearning to see what's behind these closed doors. But I promise you, 택시 들리나요? 진짜 택시 중에 시만 들리고 택이 안 들릴 정도로 진짜 조용해요. 진짜 현대차 이 서라운드 뷰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구현을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이거 이미지를 이렇게 가상으로 구현한 건가요? 그렇죠. 이야. 이렇게 돌아갈 거를 이렇게 하면. 오 마이 갓. 특이하게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거의 영하 10도에 달하는 날씨인데 오늘 너무 추워요. 오늘도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택시로서는 상당히 귀한 모델입니다. 바로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오, 박수!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 새로운 버전이죠. 산타페 하이브리드 MX-5 모델입니다. 여러분, 최근 전기차 시장에 캐즘 현상, 캐즘이 영어로 틈이라는 뜻인데요. 전기차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떠오르면서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떠오르고 있는 요즘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 차이기도 하면서 특히나 이 산타페 차량은 중형 SUV계의 선두주자죠. 여기에 SUV 선호도까지 급증하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SUV는 대세 중에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택시 시장에서도요,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실용성과 효용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출발해 보시죠. 여러분, 현재 SUV 시장의 절대 강자는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아 소렌토 차량은 2024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약 8만 6천 대를 팔았습니다. 8만 6천 대 중에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무려 71%를 차지했고요. 여기에 후발주자인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은 새로운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면서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감성인 르노 그랑 꼴레오스 차량까지 합세하면서 중형 SUV 시장에는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요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이 과연 택시 모델로도 적합한지, SUV 하이브리드 시장의 절대 강자인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과 장단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랑 꼴레오스와도 비교를 통한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공인연비가 이륜 기준 리터당 15.5km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차량 소유자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실제 연비는 약 17에서 19km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연비가 17에서 19까지 나온다는 말은 일단은 택시로서는
합격점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오늘 이 차량의 모델은요, 프레스티지 플러스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4,400만 원입니다. 아쉽게도 이 차량 현대에서 부가세 면세 혜택,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지만 여러분, 현대 차량 중고 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점은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스형 디자인인데요. 박스형 디자인은 공기 저항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비를 보니까 그냥 이 모양 자체가 연비에는 아주 미세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경쟁 모델인 소렌토하고 르노의 그랑콜레어스와 비교해 봐도 연비 자체가 전혀 뒤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산타페의 이 박스형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용성에서는 이 박스형 디자인이 분명한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렁크 용량이 725리터예요. 여기 냉장고 하나가 들어가도 될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민 가방이 보통 28인치인데요. 이민 가방도 4-5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본 용품 같은 것들도 여기다가 따로 적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멋쟁이 김민우 부장님, 이렇게 누워 있어도 충분한 공간감, 차박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한 공간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열까지 접어버리면 엄청 더 많은 짐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형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항 영업이나 단골 영업, 골프장 영업 이런 것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차량 자체가 대형 택시나 IM 택시나 이런 것들하고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단점으로 꼽힙니다. 우리 김민우 부장님이 2열에 탑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넉넉한 레그룸 한번 보여주실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정고가 높기 때문에 손님들도 넓은 공간에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승객들이 장거리 운전 가실 때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을 만큼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택시를 몇 번 다 타봤는데 그 중에서는 단연코 1등의 공간감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넓어요. 여기가 진짜 완전 높아가지고 너무 시원한 느낌이 많이 받는 거죠. 실내 공간부터 보시면은 이게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게 택시로 했을 때는 손님들한테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택시가 아닐지. 트렁크 공간을 얘기하면서 용량이 여전히 725리터로 유지되고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공간 활용성입니다. 배터리가 뒷좌석 아래에 배치되어 트렁크 용량이 줄어들지 않았고요. 안정성에서 일단 충격에 강한 위치이기 때문에 사고 시 배터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위치가 뒷좌석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음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숙한지 한번 테스트해 볼 건데요. 제가 실제로 밖에서 택시라고 외쳤을 때 우리 김민우 부장님이 안에서 들리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들리나요? 진짜 택시 중에 시만 들리고 택이 안 들릴 정도로 진짜 조용해요. 문두께가 두꺼워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들립니다. 밖에 있는 소리가. 이만큼 강력한 소음 차단 효과가 있는 산타페 차량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1.6L 엔진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6L 터보 가솔린 엔진과 47.7kW 전기 모터를 결합했습니다. 이 조합은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 덕분에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정숙 주행이 가능하지만 고속도로에서 급가속 시 1.8톤의 무게를 커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하지만 일상 주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비유를 드려볼게요. 가령 토요타의 RAV4 하이브리드 엔진은 전기 모터가 무려 88kW입니다. 이는 전기 모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행에 개입한다는 뜻이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명쾌한 주행감을 제공한다는 뜻도 되겠죠. 여기에 르노 그랑콜레어스 하이브리드는요, 듀얼 모터 시스템입니다. 듀얼이라는 거는 모터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르노의 듀얼 모터 시스템은 합산 출력이 높기 때문에 저속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에서도
발군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속 영역에서도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주행감을 줄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전기 모터는 국산 하이브리드인 소렌토 SUV 차량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글로벌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다소 출력이 낮은 편입니다. 이게 실제 주행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잠시 후 주행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재원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전기 모터 용량은 47.7kW입니다. 전장은 4m 83cm입니다. 자, 우리 어깨라고 불리는 전폭은 1m 90이에요. 골목 주행에서 다소 무리가 갈 수 있는 단점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장단점을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하이브리드 특유의 연비 효율성과 정숙성, 그리고 넓은 실내와 동급 최강의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은 고속주행 시 출력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이 꼽힙니다. 택시 모델로서는 4천만 원대 중반 가격으로서 살짝 부담스러운 단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충전 중이라고 표시가 딱 되어지네요. 전기 모터 주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대기 모드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게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네. 언덕 올라올 때는 조금 그 엔진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제 평지나 내리막길일 때는 엔진 소리 거의 안 나요. 네. 와, 일단 탁 트인 시야감이 너무 좋은데요. 헤드룸이 이만큼 남는 차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뒤로 제쳐지더라고요, 그렇죠? 골목 주행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되게 조심조심 다니죠. 그래서 네, 전폭이 아무래도 좀 넓다 네. 보니까. 그다음 연비가 한 1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리고 그냥 평균은 한 15에서 16은 기본으로 찍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가 보조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터기 자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 최선인가요? 예. 여기가 그러네. 여기는 공간이 뭐 아예 전혀 없네요. 조금 앞에 타시는 분이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정도고 지금 LPG 차량하고 주행 질감은 큰 차이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이 특유의 소음은 다 있는 것 같고 산타페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또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배터리는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휘발유로 개입되는 구간이 적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당연히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김 사장님은 가장 이 차 타시면서 만족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첫째 제가 편한 거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양반들은 보면 뭐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뭐 하루에 2-3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쩔 땐 뭐 10시간 이상도 있지 않습니까? 1-2년 할 것도 아니고. 일단 탁 트였고 저도 지금 등치가 큰데 네. 사실 세단의 가장 단점은 여기 시트 포지션 자체가 그쵸, 고관절이 상당히 요즘 차들은 뒤로 이렇게 좀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통증이 있는데 확실히 높은 차들은 오래 앉아 있어도 네. 좀 무리가 덜하다고 할까요? 서라운드가 와, 이런 것도 택시 모델 없잖아요. 이런 것도 장점이야, 그쵸? 진짜 현대차 이 서라운드 뷰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구현을 했을까 싶을 정도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이미지를 이렇게 가상으로 구현한 건가요? 그쵸. 이야, 이렇게 돌아갈 거를 이렇게 하면. 오 마이 갓. 인상적인 게 일단은 실내 공간이죠. 굉장히 넓은 거였고 네. 핸들이 약간 그랜저 느낌이 또 나네요. D컷 아니고 원형으로 들어와 네, 있고 원형입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예요.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커브드가 됐다. 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됐고 곡선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특유의 아까 저 모드가 충전 중이라고 계속 바뀌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역시나 한 칸 됐는데도 662km로 이야. 엄청난 네, 주행거리. 아직도 4,000km밖에 타지 않은 신차이고요. 이렇게 산타페 차량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대기 모드, 네. 똑같이 뭐 주행 정보 여러 가지 다 나올 거고 냉각선도 나오시고요. 타이어 공개 차량 가시면은 친환경차 이런 식으로 관성주행 다른 차량은 없죠. 관성주행 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달로 이제 관성을 해가지고 네. 언제 빠르게 보통 느리게 해서 연비 조절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회생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도.
전기차 하나 있는 게 이것도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거죠. 스마트 회상 제동. 이게 누르시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배터리랑 브레이크랑 이제 관련돼가지고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죠. 아까 회생 제동 강도를 따로 설정하는 게 전기차처럼 있었나요? 이걸 누르면 이제 오토로 설정돼서 자동으로 맞춰주는. 이렇게 이제 터치하시면은 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네, 핸들 열선도 다 거기 들어와 있고. 네. 이제 여기서 캘리그래피까지 올라가시면 여기가 네. 이제 그 세류 시스템이 돼요. 글로브 박스도 네, 보실 수가 있고. 특이하게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차는 디지털 센터 미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현대차 영업용 모델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죠. 사실 이 오른쪽 왼쪽 이제 백미러를 보지 않고도 요거만 보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양쪽 다 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컵홀더가 확실히 패밀리카라서 그런지 그렇죠. 컵홀더 두 개를 넣을 수 있게끔. 이런 게 또 엄청 장점이네요. 장점이죠. 네. 와, 이거 열선 시트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산타페 하이브리드 MX-5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결론을 내봤는데요. 첫 번째가 연비였습니다. 연비는 소렌토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넓고 실용적이고요. 택시로서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특징이 있는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이었는데요. 도심에서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고속에서는 살짝 아쉬울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여러분, 산타페는 확실히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SUV 차량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마구마구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산타페를 타고 효율적인 드라이브로 출발! 이상 이영민의 개인택시였습니다. 이영민의 개인택시는 현대상사와 함께합니다. 개인택시 거래, 미터기 거래, 대표차 거래, 개인택시의 모든 것 현대상사. 네, 현대 상사에 오시면 저를 만나뵐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 대표번호 152-2231.